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밤새워 분석한 그 결과가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된 답을 향해 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바로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줄 계량경제학의 히든카드죠. 도구변수 회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열심히 모델을 돌렸는데 그 결과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틀린 값을 보여주고 있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죠? 바로 이 섬뜩한 가능성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보통 최소자승법, OLS를 믿고 사용하잖아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하니까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정말 최고의 분석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견고해 보이는 OLS도 현실 세계에서는 아주 쉽게 금이 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체 그 균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균열의 정체를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상적인 세계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OLS 모델을 병들게 하는 범인, 그 주범은 대체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하나씩 캐보도록 하죠. 우리 모델을 망가뜨리는 주범은 크게 보면 바로 이 세 악당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변수를 깜빡하고 빼먹는 누락 변수, 그리고 변수를 측정할 때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오류, 변수 오차, 마지막으로 원인과 결과가 서로 뒤엉켜버리는 동시적 인과성이죠. 이 셋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설명 변수를 오염시켜서 진짜 원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은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계량경제학에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딱 한 단어로 정의하는데요. 바로 내생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은 단 하나의 결정적인 수식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내생성. 말이 좀 어렵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집어넣은 설명 변수 X가 모델이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나머지 모든 것들, 즉 오차항 U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다시 말해, 설명 변수 X가 순수하지 않고 무언가에 오염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바로 이 수식입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이죠. X와 U의 공분산이 0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원인이라고 생각한 변수 X가 움직일 때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 U도 같이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 수준 X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의 능력 U 같은 게 교육 수준과 소득 모두에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X와 U가 함께 움직이게 되는 거죠. 즉, X가 순수하지 않고 U라는 다른 요인에 오염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OLS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정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간단한 부등식 하나가 우리의 모든 분석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추정치는 편의, 즉 바이어스를 갖게 됩니다. 이건 마치 관역의 중심이 아니라 계속 엉뚱한 곳을 조준하고 쏘는 것과 같아요. 더 심각한 건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관역 중심으로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비일치성, inconsistency라고 해요. 한마디로 우리의 분석은 그냥 처음부터 틀린 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OLS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줄 영웅, 구원투수가 등판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해결책이죠. 도구변수는 굉장히 영리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문제가 되는 설명변수 X를 직접 쓰는 대신 Z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 번째 변수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Z를 이용해서 X의 여러 움직임 중에서 오차항 U에 오염되지 않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부분만 필터처럼 싹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비유가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오염된 설명 변수 X는 믿을 수 없는 정보원이에요. 오차항 U라는 노이즈가 잔뜩 섞여 있으니까요. 이때 도구 변수 Z는 이 노이즈와는 전혀 상관없는 깨끗한 메신저가 되어서 X가 가진 순수한 정보, 즉 진짜 영향력만을 Y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죠. 하지만 아무 변수나 이렇게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할 수는 없겠죠? 훌륭한 도구 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관련성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도구 변수 Z를 통해서 X의 효과를 보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Z가 X랑 아무 관련이 없는 변수라면 말이 안 되죠. Z가 움직일 때 X도 따라서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 우리가 그걸 통해 X의 효과를 엿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겁니다. G와 X의 공분산이 0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의 메신저 Z가 움직일 때 우리가 진짜 효과를 알고 싶은 변수 X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이 톱니바퀴들처럼요. 만약 Z라는 톱니가 돌아가도 X가 꾼쩍도 안 한다면 Z는 X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전달해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관련성 조건이 우리가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현실에서 찾기 가장 어려운 조건일 텐데요. 바로 외생성입니다. 이건 도구 변수 Z가 우리가 해결하려는 바로 그 문제, 즉 오차항 U와의 관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원투수로 등판했는데 자기가 똑같은 문제에 오염되어 있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도구 변수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Z와 U의 공분산은 정확히 0이다.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문제의 근원, 바로 그 오차항 U와 우리의 깨끗한 메신저 Z는 그 어떤 관련도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Z는 오직 X를 통해서만 Y에게 영향을 줘야지 U와 관련된 다른 뒷문으로 Y에게 영향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 외생성 조건이 지켜질 때 비로소 Z는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정보를 전달하는 진정한 깨끗한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생성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변수 회귀 분석의 마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멋진 도구 변수를 실제 분석에서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앞으로 우리는 이 도구 변수 추정의 원리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 거고요.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인 2단계 최소 자승법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경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흥미로운 사례들도 살펴보게 되겠죠. 오늘 우리는 내생성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무기, 도구 변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완벽하지만 관련성과 외생성이라는 이 두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완벽한 도구 변수를 과연 이 복잡한 현실 세계에서 찾아내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일까요? 이 고민이야말로 오늘날 수많은 계량 경제학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도전 과제일 겁니다.